예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건희 컬렉션에서 기증된 중요 작품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또 다른 대구 근대미술의 중요한 인물들인 서동진, 서진달, 변종하 화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자화상을 보면 서동진 화백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양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단발을 하고 있어요. 사실은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는 흔한 모습은 아니었어요. 1920년대니까요. 여성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치마 저고리 입고요. 남자분들도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서동진 화백은 이렇게 완전히 서양풍의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단발을 하고 나비 넥타이까지 한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담아냈는데요.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신문물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.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수채화의 세계예요. 이분은 기름에 개어 쓰는 유화보다는 수채화 영역에서 이분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이루셨습니다. 대구 뒷골목 풍경을 그리신 그림들이 있고 또 대구의 어떤 그 여인네들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한 그런 수채화를 남기시기도 했는데요.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1924년작인 이 자화상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분이 청년기에 어떤 예술가로서의 의지를 갖고 있었고 또 그 의지를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그것도 수채화 자화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(1927년에는) 대구 미술사라는 어떤 연구소를 만드세요. 이 연구소를 통해서 그림을 가르치고 대구에서 미술운동을 전개를 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인성은 이 대구 미술사에서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조선을 상징하는 최고의 화가로서 성장을 하는 거죠. 그만큼 잘 가르치신 거죠. 또 이 화실을 통해서 대구 수채화풍이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세계가 한국 전쟁기까지 면면이 이어집니다. 평양이라는 도시도 있었고 경성이라는 도시도 있었지만 수채화는 대구가 가장 유명한 도시로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. 이분이 특히 그 누드화에 굉장히 통달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2점을 기증을 받았는데 한국 근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누드화들입니다. 여성이 앞을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다소 풍만한 몸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손으로 이렇게 흉부를 가리거나 그런 포즈를 취하지 않고 두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당당한 복부, 흉부를 다 드러내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누드화를 그린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서진달 화백은 과감히 누드화에 도전을 했고 또 그 누드화를 그림에 있어서 어떤 붓의 사용이라든가 색채 사용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누드화에 통달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누드화를 남기셨어요. 뭐냐면은 이 피부색 표현이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그 말씀드린 그 당당한 누드화를 보면 피부색의 표현에 있어서 밝은 부분, 어두운 부분, 그 다음에 배경과의 어떤 피부색의 조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착실하게 교육을 받고 착실하게 누드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량을 지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
그림 상단에 작은 글씨로 서명을 해놨는데 작은 소자를 그려놨고 그 다음에 1, 2, 3, 4 할 때 사자 있죠. 한자에서의 넉사자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기의 성인 서자를 써놓으셨거든요. 이런 것들이 암호처럼 이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작동을 합니다. 자, 작을 소자는 뭐냐면 그의 스승이었던 고바야시 망고의 그 성에서 따온 겁니다. 그 다음에 넉사자는 뭐냐면 4학년이라는 걸 뜻합니다. 그 다음에 서자는 자기의 성, 서자를 의미해요. 즉 뭐냐면 고바야시 망고의 4학년 수업에서 서진달이 그린 그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그림 한 장 한 장이 중요한데 이번에 서진달 화백에 누드와 2점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대구 근대미술사의 또 다른 연구의 가지가 하나가 더 형성이 됐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두꺼운 카드보드지 아시죠? 두꺼운 종이를 작가가 원하는 형상대로 오리셔갖고 캔버스에 붙이신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캔버스의 천이죠. 아마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캔버스를 만드시는 거예요. 그러면 요철이 생긴 캔버스 위에 채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요철 무늬가 산의 모양도 되고 어떤 때는 강의 모양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즐겨 그리셨던 오리 모양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물고기의 모양도 돼서 굉장히 그림을 봤을 때 매력적인 화면이 만들어졌었어요. 이 그림들로 화명을 얻으셨고 이 그림들로 유명 작가가 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대구 출생은 아니시지만 대구 화단하고 깊은 연관 관계를 맺으시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활동하셨던 세 분의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조각가 김종영, 그다음에 한국 추상회화의 대가이신 유영구, 그다음에 또 방구상 회화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신 문학진 화백까지 세 분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